강원도 양양의 서비비치 박준규 대표님을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규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내 최초 서핑 전용 해변 만드셨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두 가지를 나눠야 되는데, 일단 서핑은 지역에 있는 45일 해수욕장 운영 기간을 200일 정도로 늘릴 수 있는 아이템이었고, 전용 해변은 왜냐면 거기 다 해수욕장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생길 수 있어서 서핑만 하는 해변이 따로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가 포함되는 게 이국적인 느낌까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양양의 하조대 지역은 7.2km의 일자 해변이거든요. 대부분 U자 해변이지만. 그래서 이 자리다 싶어가지고 서핑 전용 해변을 우리 양양 하조대 지역에 만들게 됐습니다. 대표님이 입지를 보실 줄 아시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U자보다 일자를 딱 보시고선 차별화된 컨셉을 만드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국내 해변 중에 왜 양양이란 지역을 선택하셨는지, 아까 그 U자 말고 일자 네. 해변 때문에 선택하셨다. 일자 해변은 이제 첫 번째로 고려 요소였고, 네. 두 번째는 서핑이라는 아이템이 굉장히 필요했기 때문에 서핑을 할 수 있는 해변, 즉 파도가 생기는 해변이어야 했었고요. 대부분의 외국에 있는 서핑 스팟들은 바위나 립을 통해 가지고 파도가 생기는데, 저희는 비치 브레이크라고 막 모래에 맞아 쓰는 해변이에요. 그래서 물이 얕아야 된다. 물이 얕고 파도 서핑을 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저희 양양에 딱 맞는 곳이었고, 그중에 하조대가 저희한테 가장 좋은 공간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럼 이거 하시기 전에, 양양 프로젝트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양양에 가기 전에 2011년부터 3년 동안 그 부산 해운대에서 해운대 스마트 비치라는 사업에 참여했었고요. 그때 이제 3년 동안 해운대에 있으면서 바다를 처음 배우게 됐습니다. 공유 수면도 그렇고 어떤 법적인 부분도 그렇고, 정말 바다는 저희가 잘 못해도 사람이 오는구나. 그래서 다시 될 수 있을 다음에는 바다에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까지 해운대에서 배우게 됐던 것 같습니다. 바다와 되게 연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양양도 그렇지만 해운대에도 바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서피비치 창업 전에 실패 경험이 있으셨죠? 네, 그렇죠. 어떠셨을까요? 제가 네. 그 2010년도 9년도 그때였던 것 같은데, 저 원래 광고 대행사에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잘한다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어려운 일이었는데, 원래 틀이 다 짜여있는 회사에서 구성원으로 일을 했는데, 제가 잘한다 생각이 들어 사업을 시작했는데, 한 2, 3년 만에 망했습니다. 망하고, 그때 빚을 져서 한 13년간 신용불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많은 로컬 신규 창업자들에게도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이 망하지 않고 좀 오래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강조를 하는 이유도, 사업이 망한 이후에 혹시라도 빚을 지게 되면 느낄 수 있는 어려움들을 겪어보다 보니까 조금 더 그쪽에 중심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이나 사업이나 이렇게 실패하지 않기 위해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한 요소들은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그림을 잘 그리려면 그림 그리는 걸 배워야죠. 음악을 잘하려면 음악하는 걸 배워야죠. 그냥 천재들을 빼고 일반인들은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은 근데 가르쳐주는 곳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던, 어떤 업종의 사업을 하던 기본적으로 사업마다 공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공식을 배우고 그걸 좀 익힌 다음에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현재 생각합니다. 그 창업 초기 단계가 있으셨을 거잖아요. 그때 이제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로컬에서 사업을 한다는 건, 그리고 지역에 있는 어떤 자연 자원을 활용해서 사업을 한다는 건 해당 지자체와의 어떤 허가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 처음 2015년에 창업을 할 때도 양양군에서 사실 그러니까 민간이 처음으로 공유수면 허가를 신청했다 하더라고요. 그때는 5에5 해먹 하나 걸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를 허가를 받았는데, 그 자체가 저희한테 되게 중요했어요. 그 일자 해변에 반드시 해먹이 필요했거든요. 이국적이라는 단어를 갖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걸 일단 허락을 해주셨던 게 컸었고, 지자체에서 저희는 사실 돈을 지원을 받진 않았습니다. 돈을 지원을 받으면 안 된다 생각을 했었고, 저희가 돈 버는 일에 왜 예산을 받는가라는 생각도 했고, 다만 그게 2024년에 왔을 때는
이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왜냐면 지역소멸도 너무 급속하게 생겼고 그 지역의 삶이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지금 신규 창업자들은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좀 탄탄하게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지원 프로그램이 어떤 점이 창업자들한테 특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림을 잘 그리려면은 그림을 배워야 되듯이 사업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그 사업을 그냥 사업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지리학과 교수님이시니까 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사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역의 이해가 없이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오잖아요. 최근에 있는 그 창업하는 친구들을 보면. 근데 그게 반짝일 수 있죠. 근데 그 반짝임이 오래 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장인학교 때 저희가 가장 강조했던 건 지역에 대한 이해. 그 지역에 있는 자연 자원이던 지역에 있는 1차 산업에서 발생되는 결과물들을 2차 활용하는 부분이던 지역에 대한 이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본인이 하는 로컬에서의 비즈니스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게 왜 우리가 저런 것까지 해야 돼 돈만 벌면 되지? 그게 아니라 지역에서의 비즈니스는 그게 포함이다라는 거를 많이 얘기했던 것 같고, 40명 교육 중에서 지금 벌써 한 10명 가까이가 창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도, 나머지 친구들도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핵심은 그거였대요. 자기 아이디어가 세계 최고구나라고 왔었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그게 아니구나를 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지금도 뭐 아직도 AS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어떤 부분의 협업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실까요? 정부와 사실 중앙정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네. 왜냐면 너무나 뭐 많은 일이고 이해관계도 좀 하고 지자체와 반드시 연계가 돼야 되는 일들인데, 지자체에는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인구가 소멸되고 청년들이 떠나가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는 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시 발굴하고 사업 수익 구조까지 짜서 그 청년 창업가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지원, 교육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가 첫 번째고, 그거 말고는 그 로컬에 대한, 지역에 대한 이해부터 로컬 창업자가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네. 그에 대한 교육센터를 좀 많은 지자체에서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